도망가시라고 또 하고 싶네요, 오늘도. 맞아요. 저희 집으로 오세요, 저희 집으로. 남편분만을 탓할 수 없는 게 남편분도 지금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처음부터 저랑 잘 안 맞으시네요. 네. 그런데도 해결책이 보이시나요? 아, 그럼요. 어머나, 이런 집안도요? 아, 그럼요. 해결할 수 있죠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톡톡 패밀리입니다. 2023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. 가족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모든 걱정과 염려들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이 톡톡 패밀리 보는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너무 행복하게 오늘 한 해를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새로운 분 나오셨는데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노건우 테라피스트 앤 트레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대부분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트레이너로 활동을 해서 이제 질환별로 운동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네. 이렇게 통증에 좀 관련된 그런 테라피를 직접 이제 손님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노을의 강균성 씨하고 쌍둥이라고 해도 믿으실 것 같아요. 많이 들으셨죠? 네. 노을 노건우 이거 맞네요. 네. 아무튼 저희 이제 네. 톡톡 패밀리 확실히 패널은 비주얼을 본다라는 게 이제 노 원장님 오시면서 더 확실해졌네요. 저희는 진짜.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이 다 됐는데 자, 오케이.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아내가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야기 먼저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.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데 필름이 끊어지도록 마시는 것이 매일입니다. 지난 금요일에는 집 앞에서 옷을 벗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. 이웃 아저씨가 배를 눌러줘서 다행이지 이웃 창피해서라도 못 살겠습니다.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만 합니다. 알코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전무할 정도입니다. 술 먹고 들어와 자는 애들 얼굴 한번 들여다보며 내가 이놈들 때문에 살지? 라는 말 한마디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양 말합니다. 자기는 사는 게 재미없고 힘들어서 술을 마셔야 한다고만 우깁니다. 뇌와 기억력 손상은 물론이고 간이며 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진단이라도 받아보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. 사실 저는 불안증이 좀 있습니다. 어렸을 때 엄마가 자주 없어졌고 화가 난 아빠는 술을 먹고 물건을 파손하며 어린 저에게와 불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.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아빠가 절 건드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공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. 그래서 평생 공부만 하다 결혼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남편과 힘들지 않고 사는 게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매 순간 결정해야 할 것들이 태산인데 애들을 저 혼자 키우며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어서 우울할 여유가 없습니다. 다 놓고 도망가고 싶지만 애들이 저처럼 될까봐 그것도 할 수가 없어 정말 절망적입니다. 애들 보는 데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눈물이 자꾸 나옵니다. 남편은 저의 그런 상태를 알기나 하는지 자기 힘든 얘기만 합니다. 밤 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아침 일찍 피곤한 몸으로 출근하는 남편과 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고 술 먹고 화내는 남편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 술 마신다고 남편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. 아들들이 아직 어려서 많은 돌봄이 필요한데 저의 상태가 이래서 아이들은 2살이 채 되기도 전에 놀이방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부모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은 난로 태산입니다.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남편이 월급을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그냥 해결하며 살고 있어 다행이지만 남편이 몸이 망가지면 그것도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.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?
도망가시라고 또 하고 싶네요, 오늘도. 맞아. 저희 집으로 오세요, 저희 집으로. 제가 재워드리고. 진짜? 네, 따뜻한 밥도 드릴게요. 이 정도면 남편한테 어필해야죠. 그래야지 갑자기 이렇게 술을 먹다가도 빨개 벗고 자다가도 아침에 눈 떠서 와이프가 없으면 "헉, 잘못했구나. 그간의 그 잘못을 알지 않을까요? 이 정도면 사라지셔야 된다고 봅니다. 남편분만을 탓할 수 없는 게 남편분도 지금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처음부터 저랑 잘 안 맞으시네요. 네. 이게 바로 텃세라는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남편분도 네. 그러면 답답한 게 뭔가 있다. 네, 남편분도 답답한 게 있을 거고 고민이 정말 최고조로 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술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것 같고 그 힘들었던 걸 술로 좀 이제 해결하려는 것도 있는데 그 아내분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이제 놓치고 네, 이젠 더 이상 그 대화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보면 이제 남편분도 너무 안쓰럽고 아내분도 너무 안쓰럽거든요. 노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양쪽이 다 사정이 있겠죠.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불안증을 앓고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신 거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이게 또 중독이죠. 아, 걱정 중독, 아내분도요? 염려 중독. 그럼 이 집의 문제는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세요? 큰 저는 아무리 봐도 남편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제일 문제겠죠. 그렇죠. 남편의 입장에서 또 보면 자기가 어떤 하소연을 할 수 없다든가 솔직히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세팅으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술만 마시고 집 밖에서 누워있고 하는 어떤 루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남편의 입장에서의 뭐 좀 생각해 보죠. 자,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은 다른 거는 우리가 이야기해 준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속에 잠복 깔려 있는 것이 불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불신. 불신이 작동되고 있는 남편이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어가는 걸 그렇게 배우셨나 봐요. 네.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대화를 하려면 뭐 해야 돼? 대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. 아, 술이 있어야지 들어가야 왜 먹냐면 뭐 하려고? 얘기하려고. 네.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. 근데 아내는 술 먹은 사람만 보면 걱정이 되는 사람이야. 아버지로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서 술 먹으면 대화할 수가 없어. 근데 아내가 남편 쳐다보고 대화하는 건 못했어도 책 보고 얘기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. 네. 근데 이 사람은 아내가 맨날 책만 보고 있으면 대화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병이 아니다. 불신의 병이야. 네. 그걸 좀 마음의 병이네요.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건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다.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아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도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. 아내 얘기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이 사연에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건 마치 그 싫어했던 되게 무서워했던 그 아버지랑 또 사는 느낌? 근데 왜 그런 남자를 술 먹는 거 알면서 결혼했을까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사연이 있는 사람은 사연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끌려 응. 클릭돼. 또 그게 또 케미가 있나 봐요. 왜냐면 편안하잖아. 아. 술 안 먹는 사람하고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술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익숙하다. 그 얘기를 익숙하네. 그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까? 근데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미 세팅된 거라는 네. 거죠. 이 남편 때문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남편 탓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거는. 이 사람이 왜 불안하냐면 그 말을 할 사람이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엄마가 자기를 계속 버려. 날 데리고 나가지 않는 엄마가 있어. 도망가는 엄마. 자기도 해결이 안 되는 아빠를 나한테 또 넘기고 가버린 자가 있어요. 그걸 그게 생각 얼마나 이 아이에게 불안했을까. 그러면 그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게 뭘까요? 단어 하나를 한번 찾아보죠. 버림받음. 집안에 있는데 버려졌어. 자,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증을 앓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계속 버림받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. 스스로. 왜냐하면 이게 익숙한 상황이야. 그리고 그걸로 가슴앓이를 하지. 불신이 버림당함을 만나서 지금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
불신, 버림받음 뭐 이렇게 너무 갑갑한데 이 정도면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보통은. 그런데도 해결책이 보이시나요? 아, 그럼요. 어머나! 이런 집안도요? 아, 그럼요. 해결할 수 있죠. 알코올 중독에 와이프는 또 불안증까지 앓고 있고 네.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보니까. 애기들이 이제 애기들이 아직 어린 것 두세 살? 같고 아이들도 아직 너무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. 네, 아직까지. 네.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솔루션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와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?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2부에서 만나볼게요.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똑같이 아내분이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. 맞아. 옷 벗고 밖에서 자고 눈에는 이야. 눈, 이에는 이. 이것을 보면서 하십시오.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거예요. 아까 솔루션 있으신 거죠? 아니 궁금해 죽겠는데요.